안나 까레니나의 명장면 중 단연 으뜸은 레빈의 풀베기 장면이 아닐까 싶습니다. 레빈은 톨스토이 자신의 분신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 소설의 주인공은 안나가 아니라 레빈인데요. 레빈이 시골 농장에서 농부들과 같이 풀베기를 하는 장면은 그 묘사의 사실성과 문학성을 넘어서 삶의 깊은 의미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최고의 명장면이라 할 것입니다. 레빈은 키티에게 청혼하지만 브론스키 백작에게 푹 빠져있던 키티는 레빈을 거절합니다. 이에 크게 상심한 레빈은 시골에 있는 자신의 농장에 돌아와 일에 파묻혀 삽니다. 레빈이 하는 일은 몸을 움직이는 육체 노동입니다. 톨스토이는 육체 노동 찬미론자인데요. 그는 노동에 대해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눈은 보기 위해 필요하고, 귀는 듣기 위해서 필요하고, 다리는 걷기 위해서 필요하듯이 손과 등은 일하기 위해서 필요하다. 톨스토이에게 일은 인간 실존의 형식입니다. 인간은 자기 손으로 일해서 먹고 살아가야 하는 존재입니다. 문명의 문제는 일하지 않는 인간이 생겨나서 발생합니다. 마르크스는 인간의 모든 역사는 계급투쟁의 역사라고 했는데요. 계급투쟁이 생겨난 이유는 필경 자기가 할 일을 다른 사람에게 떠넘기고 일하지 않고 먹고 살려는 사람들 때문일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인간이 자기 일을 스스로 한다면 갈등은 사라지고 문명의 많은 문제들이 해결될 것입니다. 레빈의 풀베기는 그런 점에서 스스로를 살리고 문명을 구원하는 행위였습니다. 톨스토이는 이 위대한 노동 행위를 참 아름답게 표현했습니다. 레빈은 시간의 흐름을 느끼지 못했다. 만일 누군가가 그에게 몇 시간 동안이나 배웠느냐고 묻는다면 그는 30분쯤이라고 대답했을 것이다. 그러나 벌써 정오가 가까워지고 있었다. 그가 하는 일에는 지금 그에게 커다란 기쁨을 가져다주는 변화가 일기 시작했다. 그 시간 동안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을 잊어버렸다. 낫이 저절로 풀을 베었다. 그것은 행복한 순간이었다. 레빈은 오랫동안 베어나감에 따라 더욱더 무아지경의 순간을 느끼게 되었다. 그런 때에는 낫 그 자체가 생명으로 가득 찬 육체를 움직이고 있기라도 하듯이 일에 대해서는 아무 생각도 하지 않는데도 일이 저절로 정확하고 정교하게 되어갔다. 그런 때가 가장 행복한 순간이었다. 이 대목은 일의 본질을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톨스토이에게 일은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일이 주는 최고의 보상은 일 그 자체입니다. 일 속에 완전히 파묻혀 있는 상태는 비천한 상태도 아니고 저주받은 상태도 아닙니다. 그것은 인간의 존재가 가장 온전해지는 상태입니다. 나아가 레빈이 이렇게 일 속에 온전히 몰입할 때 그는 함께 일하는 농부들과 깊은 유대를 가지게 됩니다. 처음 귀족인 레빈이 시골에서 일을 하려고 할 때 농부들은 마뜩치 않았습니다. 하지만 다 같이 한 줄로 서서 호흡을 맞춰가며 일할 때 레빈과 농부들은 귀천의 간극을 극복하고 일하는 사람들로 하나가 되었던 것입니다. 프로이트는 인간 욕망 중에서 가장 강렬한 것을 성적 욕망이라고 보았다면 톨스토이는 먹는 욕망이라고 보았습니다. 사실 성적 욕망과 먹는 욕망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죠. 욕구와 욕망은 다릅니다. 생존을 위해서 필요한 것에 대해서 욕구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래서 욕구는 대상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욕망은 대상이 분명치 않습니다. 락강은 대상을 욕망하는 것이 아니라 타인의 욕망을 욕망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욕망은 욕망 자체를 욕망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톨스토이는 인간이 특히 먹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욕망한다고 보았습니다.
바람둥이이면서 탐식가인 스티바가 샴페인, 보드카, 로스트 비프 등을 개걸스럽게 먹어치우는 장면을 묘사하면서 톨스토이는 욕망에 사로잡힌 인간의 모습을 폭로합니다. 하지만 톨스토이의 분신인 레빈은 그저 야채죽을 좋아할 뿐입니다. 특히 레빈이 풀베기를 끝내고 나서 농부들과 함께 빵죽을 먹는 장면은 인상적입니다. 빵죽이라고 해서 별다른 메뉴가 아닙니다. 거친 빵을 찢어서 물에 넣어 소금을 쳐서 휘휘 저어 만든 것입니다. 그런데 열심히 일한 후 먹는 빵죽의 맛은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음식으로 칭송됩니다. 톨스토이에게 음식을 먹는다고 하는 것은 음식 그 자체의 맛을 탐닉하는 것이 아니라 일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축복입니다. 바울이 일하지 않는 자는 먹지도 말라고 했을 때에 바울의 가르침과 톨스토이의 가르침은 같습니다. 일과 먹는 것은 함께합니다. 하여 음식 자체의 맛보다 보람 있는 노동이 그 음식의 맛을 극대화하는 것입니다. 톨스토이는 말합니다. 보람 있게 일하고 맛있게 음식을 먹어라. 우리말로 잘 산다는 말은 통상 돈이 많다는 것을 뜻하지요. 하지만 톨스토이는 거꾸로 생각했습니다. 돈이 많은 부자들은 거의 대부분 잘 살지 못한다고 그는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돈으로 행복을 살 수는 없거든요. 노동과 소박한 식사, 이 두 가지는 행복한 삶의 가장 기본적인 두 요소입니다. 하지만 부자들은 노동과 소박한 식사가 주는 참된 기쁨을 느끼기 어렵죠. 오히려 돈이 없는 사람은 이 두 가지가 주는 기쁨을 누릴 가능성이 크죠. 노동과 소박한 식사는 삶을 잘 사는 법입니다. 앞서 보람 있는 노동이 음식의 맛을 결정한다고 했는데요. 음식의 맛을 결정하는 또 다른 요인이 있습니다. 그것은 누구와 함께 먹느냐 하는 것입니다. 귀족 레빈은 가장 이상적인 식탁을 한 시골 농부의 식탁에서 발견합니다. 온 식구가 모여서 구수한 메밀죽을 먹으며 오손도손 즐겁게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을 보면서 레빈은 감동합니다. 종일 보람있게 일하고 저녁에 사랑하는 사람과 식탁에 둘러앉아 소박한 음식을 나누는 것이야말로 가장 큰 행복입니다. 이렇게 매일 주어지는 하루를 가치 있게 사는 것이야말로 잘 사는 법입니다. 오늘 하루를 잘 사는 것만으로 아직 2%가 부족합니다. 오늘 하루가 나의 마지막 날인 것처럼 사는 것이 필요합니다. 신학적으로 표현하면 매일, 매 순간을 종말론적으로 산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어떻게 종말론적으로 살 수 있을까요? 메멘토 모리, 죽음을 기억함으로써입니다. 매일, 매 순간을 죽음 앞에 세워놓고 사는 것입니다. 죽음 앞에 세워진 삶은 매일 매 순간이 무한하게 값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삶은 단순히 행복한 삶을 넘어서 영원한 삶으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톨스토이는 우리에게 이러한 복되고 값진 삶을 사는 법을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밤까지 살라. 그리고 영원히 살라.